예. 과연 저들은 그 윤석열과 미국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 하고 있는데 박을 수 있을까요? 이 미국이 한국 사회 구석구석까지 직간접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윤석열 날리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 저들이 거사를 성공시키기가 쉬워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비난한 적 없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 여기서 심각한 오판, badly misjudged라고 발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YTN 같은 데서 뽑은 이 기사를 보면 국무부가, 공적 조직인 조직으로서의 국무부가 윤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이렇게 뽑아요. 이런 엉터리 선동은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하지 않습니다. 예, YTN은 이럴 때는 좀 북조선 그 중앙통신보다도 좀 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반성하십시오. 이 커트 캠벨의 발언은 비록 자신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에스펜 안보 포럼에서 사적으로 내뱉은 말이긴 하지만 좀 살벌합니다. 예, 이게 사적인 자리에서 내뱉은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And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This was a deeply illegitimate process, and that would be met by the will of the people. 네. 그러니까 deeply illegitimate, 그러니까 매우 위법적인, 심각하게 위법적인. 그 다음에 badly misjudged, 그러니까 심각하게 오판한, 뭐 이런 용어를 써요. 커트 캠벨이. 이 사람이 국무부 부장관인데, 이 커트 캠벨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직업 외교관 출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정파적인 인간입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때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을 지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되자 올해 2월 초까지는 동아태 정책을 총괄했죠. 그 후에는 국무부 부장관이 됐습니다. 이제 커트 캠벨쯤 되는 위치면 이번 계엄이 선관위를 노렸다, 부정선거를 노렸다라는 정보를 즉시 알았을 겁니다. 미리 알았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알았든지 뭐 충분히 즉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비판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트럼프가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밝히려 시도하든 시도하지 않든 전 시도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이겼으니까 트럼프한테 엄청난 힘이 실리죠. 미국에서 뭐 정식으로 부정선거 까겠다고 시도는 안 하더라도 한국 봐봐, 저런 식으로 부정하는 거야, 선진국도. 그러니까 내가 그때 1월 6일 날 그렇게 울부짖었던 게 다 그런 뜻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식이. 그럼 민주당 골로 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가 이거를 이번에 이 계엄을 이렇게 심각하게 비판하고 나선 거는 이 계엄이 선관위와 부정선거를 노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커트 캠벨이 굉장히 정파성이 강한 인물인 거예요. 이 커트 캠벨의 이게 돌출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 베단트 파텔이 굉장히 진땀을 흘리면서 이 질문을 받아요. 한번 직접 모습을 보시죠. When I woke up this morning, I wasn't expecting to be asking about this first thing in the briefing, but South Korea. Yeah. I saw, Kurt, Deputy Secretary Campbell, obviously made some comments just a short time ago. But to follow up on that, he voiced concern. Does the U.S. condemn what President Yoon has done in imposing martial law? So 질문이 뭐냐면, 제가 방금 한 그 질문 하잖아요. 이게 캠벨 개인 의견이냐, 아니면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를 비난하는 거냐, condemn. 그러니까 이것도 구별 안 하고 YTN은 미국 국무부, 미국 정부가 맹비난 이렇게 써버리잖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 답이 하도 지루해서 여기에 더 번역을 안 했는데, 자, 캠벨 개인 의견입니다. 캠벨의 돌출입니다. 그러면 이제 캠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거 아니야. 아니, 그 어떻게 부장관이 공식적 입장도 아닌데 그렇게 떠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캠벨 개인이란 얘기는 안 해. 그러면서
뭐 계속 말을 잡아 돌려요. 국무부는 지금 이 사태를 잘 들여다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고, 캠벨이 개인 자격으로 했다는 얘기를 못을 안 박아요. 말을 뱅뱅 돈다고. 당연히 국무부 그건 공식 입장은 아니고. 참 고생하더라고요. 이거 고생하더라고요. 이 대변인, 바텔 대변인,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논평이 나오냐? 굉장히 교과서적인 논평만 나와요. 평화적으로 프로세스가 돼서 참 좋다. 민주적으로 프로세스가 돼서 참 좋다. 한국은 민주주의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잘 될 거다.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고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그리고 커트 캠벨 말고는 사적인 자리에서 미국 관리 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6시간 계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냥 걱정된다. 잘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 얘기지. 한국을 믿는다. 이런 정도 얘기지.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어. 커트 캠벨처럼 그거는요. badly misjudged. 굉장히 잘못 판단한 거고요. deeply illegitimate. 심각하게 그건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지가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캠벨 씨, 당신이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국무부에서 부장관쯤 되면은 전지전능한 사람이야? 참나. 간땡이가 부어갖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노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백악관의 심상치 않은 경고, 계엄 이후 지켜보겠다. 경고, 아니 우리는 이거 한국 상황이 지금 걱정이 돼서 계속 잘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한 거를 가지고 심상치 않은 경고. 그 다음에 이상함 감지된 워싱턴 내부, 한미동맹 최대 위기.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한미동맹은 락살리드하다. 철통 같다라는 얘기 공식적 논평들 줄줄이 나와요. 그렇게 이자들은 이제 윤석열과 미국 사이가 벌어졌다 해서 그냥 쐐기를 막 박는 거예요. 이게 쐐기를 왜 박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거사를 성공시키기에 좋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막 말을 퍼뜨리고 또 실제로 미국과 관계가 뜨면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거든요. 미 국방장관 방한 일정 보류, 외교 일정 차질. 아니 이거 당연한 거지. 김영은 국방장관이 사임했잖아요. 그럼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열릴 수가 없잖아. 그럼 오스턴에 올 수가 없죠. 여기도 이제 베던트 파텔이죠. 아까 그 사진에 이 사람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제일 따끈따끈한 이제 국무부 브리핑이에요. 그거보다 더 최신 브리핑 혹은 그거보다 더 최신의 백악관 얘기는 없어요. 그거에서 보세요. 그러면은 윤 대통령을 오히려 옹호를 해줘요. 먼저 이제 제가 이 앞부분에 뭘 잘라냈는지 고백을 할게요. 이 앞부분을 보면 민주주의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윤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난 없어요. 한국 나름의 법률적 질서를 갖고 있다. 그 법률적 질서를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 백그라운드 이번에 계엄의 백그라운드가 뭔지 그걸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And most importantly, we reaffirm the accomplishments we've made in our bilateral relationship, and we'll continue to advance all of those priorities with the ROK, as well as advance our robust trilateral partnership with Japan as well. These efforts, in our point of view, they're at the core of our shared values, and we think that they're vital to prosperity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In our viewpoint, our alliance remains rock solid, and the American people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e warn against any provocations or threats to that alliance. 그러니까 YTN이나 한국 언론들은 지금 한미 동맹을 계속해서 도발하고 위협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죠. 여기서 보면은 동맹 튼튼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한미동맹의 강화다. 그럼 이거 한미동맹 강화? 문재인 때는 한미동맹 골로 갔었지. 누가 강화했지? 윤석열 아니야. 그 다음번 중요한 건 뭐냐? 한미일 삼국체제다. 잠깐만. 문재인 때는 뭐 했지? 죽창 깎았잖아. 그럼 한미일 삼국체제? 그건 윤석열의 작품이지.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두 개가 바로 한미동맹의 가치 공유의 핵심이다. 그 이제 이게 국무부 취재기자들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무부 취재기자들은 저렇게 단어를 쓰면 윤석열과 지금 관계 좋아. 그 행간을 다 읽는 거예요. 저 선수들끼리는. 저런 건 얘기를 안 하지. 그리고 이상한 각도에서 잡아서 그걸 부풀려 갖고 미국과 윤석열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대단해요. 네, 예,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 되면 더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사이 관계는 뭐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정도 갈 것 같은데요. 예, 이 방금 보신 이제 파텔 기자회견이 한국 시간 12월 6일 오후 3시 현재 미국 정부의 최종 버전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국무부 사이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민주당 정파성에 관한 강한 커트 캠벨이 돌출 발언, 돌출 행동, 그 이상한 소리를 했을 뿐이에요. 외교관답지 않은 전혀. 또 윤 대통령과 트럼프 진영은 어떨까요? 트럼프 진영은 정신 번쩍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나 한국을 극도로 존중하게 될 겁니다. 특히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에 성공한다면. 네. 이 탄핵은 돼도 않을 일입니다. 200표 나오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서로 200표 나와서 소추된다 한들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지금 그 현재 구성을 보면. 그리고 또 인용까지 몇 달 동안 한덕수 총리가 엄청 잘 막아낼 겁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조선일보 민주당은 200표를 모으는 과정이나 혹은 헌재 인용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의외로 미국 눈치를 많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2016년 11월 초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패배하자 조선일보 등이 가장 먼저 박근혜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눈치를 챈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초 당시에는 박지원 등 민주당 인사들은 오히려 탄핵은 무리한 일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쪽에. 그러면서 김무성, 유승민이 민주당보다 먼저 더 빨리 더 지학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탄핵을 향해서. 역시 조선일보죠. 눈치가 빨라요. 영악하고 눈치가 빠릅니다. 오바마 정부가 물러나면서 트럼프 빅엿 이것을 위해서 한국 정치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눈치챈 거예요. 한반도가 심각하게 불안정해지거나 한반도에서 사고가 터지면 트럼프는 동밟는 신세가 됩니다. 즉, 박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집권은 오바마와 힐러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심은 지뢰였습니다. 트럼프를 노리고 심은 지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반기문이 대선 후보에서 느닷없이 사퇴한 데서 드러납니다. 반기문은 이제 그 당시 유엔 사무총장 했었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2016년 12월 중순 뉴욕 연방검사 프릿 바라라가 반기문의 동생과 조카를 뇌물 제공 기도 및 자금 세탁 기도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입건합니다. 이거 잘못 걸리면 뭐 한 7, 8년 감옥에서 살아요. 그런데 혐의의 내용을 보면 좀 황당해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재산가와 한국 경남 기업을 연결시키는 그 브로커 일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프릿 바라라는 어떤 사람이냐? 미국에선 연방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에서 임명된 사람이고 뉴욕 연방검사는 핵심 요직입니다. 우리로 치면 특수부입니다. 프릿 바라라는 맹렬한 힐러리 클린턴 홍위병입니다. 어느 정도 홍위병이냐? 네. 힐러리 클린턴이 그 이메일 서버를 그 집에다가 뒀잖아요. 그게 심각한 불법이거든요. 그 국무장관 시절에. 그래가지고 공격을 받으니까 FBI 국장인 그 제임스 커미가 그거는 참 그 일 자체는 잘못된 일인데 그걸 가지고 기소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프릿 바라라가 발끈해서 나서서 뭐라 그랬냐면 그게 왜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옹호를 해야지 잘못은 인정을 하는데 기소를 안 하겠다 하면 너 누구 편이야 임마. 완전히 이거 그 완장찬 홍위병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힐러리의 큐를 받고서 반기문의
동생, 형제와 조카를 올가 넣었다라고 저는 봐요. 힐러리는 왜 그 짓을 했냐? 반기문을 사퇴시키려고. 왜 반기문을 사퇴시키냐? 반기문 사퇴했어요. 그래서 1월 초에 바로 별 이유도 없이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확정되잖아요. 반기문이 사퇴하면. 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시키려고 그러냐? 문재인이 되면 트럼프 때 개고생할 거니까. 트럼프 빅엿. 그러니까 한국은 트럼프를 위한 빅엿으로 전락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오바마와 힐러리에 의해서. 저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사악한 데가 있어. 그 사건의 결말은 뭐냐? 반기문의 동생과 조카는 가벼운 집행유예로 석방이 됩니다. 얼마 전에. 구속도 안 됐을 거예요. 예, 그 보석금 내고 구속도 안 됐고, 아무튼 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반기문을 수십 년 동안 수발을 들었던 강경화가 그 스펙 가지고 외교부 장관 못 하거든요. 외교부 장관을 하잖아. 거기다가 더 조금 재밌는 게 문재인 정부는 강경화를 끝까지 밀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강경화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으로 추천해서 밉니다. 그래서 강경화가 뭐가 여기에 관계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그건 알아서들 짐작하십시오. 제가 입 밖으로는 안 꺼내겠습니다. 오바마와 힐러리가 탄핵 인용 및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이 같은 지뢰를 심었는데, 그럼 트럼프가 피해갔어야 되잖아요. 트럼프는 그걸 홀랑 밟고 말아요. 이 트럼프 일기 초기에 국무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이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장관에 이제 렉스 틸러슨을 썼는데요. 렉스 틸러슨은 국무장관과 전혀 안 맞아요. 그냥 선거 도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토목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로서 수십 년 동안 엑슨모빌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엑슨모빌 회장까지 했잖아. 그거밖에 없어, 경력이. 글로벌 군사지정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국무장관을 맡았는데 국무장관 업무에 대해서 백치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국무장관을 왜 맡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간이 부은 사람이지 정신이 온전치가 않죠.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자기가 맡냐고. 참 황당한 거죠. 예. 그러면 국무장관이 그러면은 국가안보보좌관은 좀 괜찮냐? 트럼프 일기 초기 때요. 한 달 사이에 국가안보보좌관이 3명입니다. 평균 10일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1월 20일에서 2월 20일 사이에. 열흘마다 한 명씩 바뀐 겁니다. 그래서 2월 20일에는 허버트 맥스터가 국가안보보좌관이 됐습니다. 이 사람 저기 사성장군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고 사람이 아주 인품이 괜찮고 쾌활해요. 낙천적이고. 그러나 이 사람은 전략가이거나 혹은 어떤 그 일을 꾸며내고 이 역공작 다시 풀어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호인이에요. 아주 점잖고. 그러니 이 심어놓은 지뢰를 풀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 이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 된 건 이미 2월 20일이에요. 이제 인용까지 18일 남겨놓고 국가안보보좌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트럼프가 이 오바마와 힐러리가 준비한 이 사악한 지뢰, 트럼프 빅엿 지뢰를 그냥 내리밟은 것이 뭐. 내리밟은 거죠. 결국 오바마 힐러리의 설계대로 박 대통령 탄핵은 3월 10일에 인용이 되죠. 백치 틸러스는 탄핵 인용되기 기다렸다가 3월 17일에야 한국에 옵니다. 백치죠. 바보죠. 그리고 5월에는 오바마 힐러리의 설계대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는 제대로 동을 밟은 거죠. 그래서 주변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한국 말이야. 쟤들 다루기 정말 끔찍한 나라야. 그래서 이 사람의 한국에 대한 관념은 저 악질적이고 다루기 끔찍한 놈들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번에 빵! 이 부정선거랑 선관위를 노리고 치고 들어가는 거 보고 트럼프가 아마 흐뭇하게 좀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동지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광분을 하고 있죠. 예.
미국이 윤석열을 버렸다. 탄핵하자. 탄핵하자. 이렇게 떠들면서 광분을 하고 있죠. 웃기는 짓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아닙니다. 오바마 힐러리가 좀 많이 이상한 지도자였을 뿐이죠. 예. 이 힐러리가 얼마나 이상한 지도자냐. 이번 트럼프 해리스 대선을 남성에 대한 여성의 투쟁으로 개념 잡은 게 힐러리예요. 도라이지. 그래가지고 낙태 무한 자유,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무한 자유, 거의 뭐 저게 출산 5분 전까지 그냥 낙태할 수 있는 자유. 끔찍한 거죠. 영화 사례죠. 그 다음에 그 뭐 우리나라 또 정신머리 없는 또 그 신문들 조선일보 같은 데도 그거 많이 띄운 것 같은데 그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조그만 걸 붙여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투표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도 여러분의 투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해리스를 찍으세요. 가정 음모지, 음모. 그러니까 남편, 남친 몰래 해리스에게 표를 찍으세요라는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굉장히 야비한 드라이브죠. 그런 드라이브 걸어라. 그게 선거운동이다라고 컨셉 잡은 게 다 힐러리 같은 또라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머리니까 당연히 그 머리니까 저기서 그 머리에서 야, 그 한국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전쟁이 나든 그게 확 종중으로 확 꼬라박히던 그건 뭐 상관이 있어. 트럼프 빅기엇 하나 근사하게 만들지 뭐 이거죠. 트럼프 잡을 지뢰 하나 근사하게 만들어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오브 코리아. 메이드 오브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진 빅엿 혹은 한국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진 지뢰. 투척 대상, 사냥 대상은 도널드 트럼프.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뭐 이 정도 일 가지고 미국이랑 사이 뜬다?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 존 F 케네디 굉장히 우리는 뭐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성공하니까 5.16에서 6개월도 지나기 전에 정상회담 했어요. 11월 달에, 11월 초에. 또 우리는 미국의 광주 사태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전두환 대통령을 멀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한 게 81년도 1월 20일인데 그로부터 20일도 채 되기 전에 이 전두환 그때는 대통령 아니에요. 불러들여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사실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전두환 이 양반의 직책은 뭐냐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고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전두환 이 양반이 대통령에 당선된 게 80년 8월이에요. 당선인 신분이 그러니까 3월 달에 취임을 하니까 9, 10, 11, 12, 1, 2, 3 당선인 신분이 한 7개월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의 임기가 다 차게 기다렸다가 이제 승계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심지어 미국을 두고두고 이제 속을 썩이고 미국과 대립해왔던 이제 우남 이승만을 그 국빈 방문으로 맞아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혈맹이 됐고 우남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진이 뭐냐면 1954년 7월에 국빈 방문 때에 우남이 이제 미 의회 합동 연설을 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기 이제 연설을 하러 서 있는 건 우남이고 그 뒤에 앉아 있는 게 당시 하원 의장이던 닉슨이에요. 리차드 닉슨이 1954년에 하원 의장인가 돼요. 그 뒤에 앉아 있어요. 우남 바로 뒤에. 닉슨이 앉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우남이 연설을 합니다. 네. 이때 우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냉전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승부를 결착내야 합니다. 미국은 공군과 해군만 제공하십시오. 한국군과 중화민국군이 중국으로 쳐들어가 모택동 체제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우남이 뭐 말하자면 바보가 아닌데 뭐 엄청 영민한 사람인데 저게 얼마나 미국에게 저게 그 살벌한 얘기 혹은 꿈 같은 얘기 혹은 약간 도라이 같은 얘기로 받아들여질 건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연설에서 서두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연설하게 된 게 필생의 영광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남 입장에서 보면 다 새카만 후배들이죠. 우남은 1910년에 프린스턴을 나왔는데, 그리고 그게 연배로 치면은 이제 그 해리 트루만보다도 더 위거든요. 연배가 위일 거예요. 해리 트루만보다도 훨씬 위죠. 예. 그러니까 우남과 동배인 사람들은 이미 다 숨졌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아더 장군의 아버지랑 동배일 거예요, 우남이.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지. 예. 사실은 그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미국이 이 정도 아량이 있는 거예요. 널널하고, 그 아량이 있어요. 감히 말이야, 한국에서 서방 민주국가에서 말이지, 윤석열이가 또라이같이 계엄을 했단 말이야. 뭐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내다버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쟤들이 이야기를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예, 윤 대통령의 업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국체제죠. 미 국무부 대변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동훈이나 조선일보는 이 가장 중요한 업적에 대해 단 한 번도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업적 때문에 윤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 선관위 압수수색 사건은 미국에게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한국 내에 종중 종북과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걸 뜻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 안에서 종중과 종북을 제대로 소탕을 해내면 결국 그 소탕 전쟁은 미국과 서방의 동맹으로 써버리는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진영이든 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